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요즘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한창이죠? 하지만 백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최근 강원도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다가 백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 방식에 따라서 백신의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여러 제조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하거나 홍역 백신처럼 독성을 약화시킨 약독화 생바이러스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는 또 다른 제조 방식은 암을 일으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에 사용하는 제조합 단백질이나 에볼라 백신에 사용되는 벡터와 같은 새로운 제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RNA 및 DNA 백신과 같이 기존에 허가된 백신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백신도 제조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백신 제조 방식에 관해 알아보면 우선 불활화 백신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백신 제조 방식입니다. 불활화 백신은 세포 배양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증식시킨 다음 바이러스를 화학적으로 불활화시켜 생산합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생물 안전 3등급 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불활화시킨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는 종종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다른 보조할 수 있는 물질과 결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활화 백신은 일반적으로 근육 내 투여되는데요. 투여된 불활화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해서 바이러스의 구성 요소를 표적으로 삼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는 중국의 시노팜 백신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약독화 생백신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야생형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약화시킨 개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변형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성장시켜 결과적으로 독성은 사라졌지만 면역원성은 유지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약화된 바이러스는 면역 반응을 생성하기 위해서 감염된 사람의 체내에서 복제되기는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약독화된 생백신은 바이러스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을 모두 자극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약독화 생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약화시킨 바이러스가 다시 야생형 바이러스로 돌아가 버리거나 다시 독성을 가지도록 유전자가 재조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도 몇 가지 약독화된 생백신이 전 임상 개발 단계에 있지만 아직 임상까지 간 제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입니다. 미국 노바백스가 현재 이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곤충, 포유류 세포, 효모세포 및 식물과 같은 다양한 매개체 중 하나에서 발현시킨 바이러스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백신은 일반적으로 근육 내 투여되는데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장점으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복제시키지 않아도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제조합 백신은 제조합 스파이크 단백질 백신, 제조합 수용체 결합 도메인 백신,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이 형태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있는데요. 이 유형의 백신은 벡터가 복제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벡터는 DNA 조각을 전달해주는 운반체를 말합니다. 이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바이러스의 단백질 일부를 발현할 수 있는 유전자를 준비한 뒤에 안정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끼워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우선 복제 불능 벡터 백신은 면역 표적이 되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설계된 생체 내에서 복제되지 않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다른 벡터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벡터 바이러스 후보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다른 벡터에서는 변형 백신이아 앙카라, 인간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샌다이 바이러스가 포함됩니다. 코로나 백신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이중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대부분의 복제불능 벡터 백신은 근육 내 투여하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복제 가능한 벡터 백신이 있는데요. 복제 가능 벡터를 사용하면 백신을 접종한 개인 내에서 복제되어 면역 반응을 촉발하기 때문에
복제 불능 팩터를 사용할 때보다 종종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이 발생합니다. 여러 복제 가능한 벡터 백신이 초기 단계 임상 실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 백신이 있는데요. 앞에 두 종류는 벡터가 복제 가능한가 아닌가로 나뉘지만 이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벡터는 표적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조작되기는 했지만 그 바이러스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이 손상된 숙주에서도 주입된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비활성화 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전임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NA 백신입니다. DNA 백신은 포유동물 발현 촉진제와 표적 유전자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 DNA로 구성되어 표적 단백질이 백신 수혜자에게 발현되도록 합니다. 여기서 플라스미드 DNA란 대장균에서 생성되는 안정한 원형 DNA를 말합니다. 이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하면 생산이 수월해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DNA 백신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세포의 핵에 도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NA 백신은 종종 면역 원성이 낮고 전기 천공기와 같은 특수 전달 장치가 필요하므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유형의 백신도 개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RNA 백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RNA 백신은 최초의 코로나 백신이며 완전히 새로운 백신 유형입니다. 일단 투여되면 RNA는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mRNA는 DNA와 달리 세포질에 남아있고 핵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때문에 mRNA 백신은 백신을 맞은 사람의 DNA와 상호작용하거나 통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이기 때문에 RNA 백신을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백신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한 코로나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제조 방식의 백신들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전상의 염려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제약업계에서도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러한 시기가 잘 극복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원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